것으로 오늘날까 합니다. 감독님께서는 소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5.18 관련한 작품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소설 안에도 수록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5.18 이야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할 텐데 감독님께서 이번 영화를 통해서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셨는지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왜 이 5.18 영화를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5.18 당시 그러니까 1980년 5월 18일에 재수생이었고 5월 18일이 일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는 금남로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갑자기 나타난 공수부대에 쫓기면서 5.18에 휩쓸려 들어갔고요. 그리고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때 도청 앞에 공수가 주둔해 있었고 금남로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도청 앞으로 행진할 때 전 제일 앞쪽에 있었고 그때 공수가 갑자기 발포를 하면서 저는 골목으로 도망갔고 간신히 죽음의 언덕을 넘었고 그 뒤 시민들과 함께 5.18 맞서 싸웠고 공수부대와 그러면서 5월 27일이 도청이 함락이 됐었는데 저는 26일 날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극복하지 못하고 강주를 도망쳐 나왔고 그것이 제 삶을 바꾸는 그러니까 그 후의 삶은 살아남은 자로서의 어떤 죄책감이랄지 구체감 아니면 어떤 절망감을 느꼈고 끝없이 방황하다가 제가 독일로 유학을 가서 독일에서 연극영화로 박사학위를 하면서 제게 드리워진 트라우마를 극복을 했고 그리고 1995년에 독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5년에 귀국을 해서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우연히 영화 한 편을 보게 됐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신들러 리스트 스티븐 스필버그의 신들러 리스트를 봤는데 나치차의 유태인 학살을 다룬 영화였는데 그 당시 신나치들이 그 영화 상영하는 것을 방해를 했었고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을 불태우겠다는 그런 협박까지 하면서 방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독일에서 상영을 했고 저는 우연히 그 영화를 보게 됐고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그 영화를 많은 독일 사람들이 보고 자기 선조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린 관객들도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 전공을 살려 영화를 5.18 영화를 제 방식대로 제작을 해보자는 거였고 해서 제가 1995년에 귀국을 해서 2년간 시민운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1996년에 강주를 찾아가서 강주에 깃발을 꽂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5.18 단체들이 12개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죠. 진정한 5.18 영화를 만들자. 지금이 기회다. 내가 앞장서서 만들겠다 해서 1996년 5월 27일 그날이 도청이 함락되는 날이었고 그날 YWCA에서 범국민 5.18 영화 제작 범국민위원회가 결성이 됐고 거기에 조비오 신부님과 오병문 전 교육부 장관 그리고 전남대 교수 세 분이 공동의자 위원장을 맡아서 출범하게 됐고 저는 이제 그 영화의 그 총감독으로서 역할을 맡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아침 일찍 그 스태프들 한 20명을 데리고
망월동, 지금이야 이제 민주화 묘지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망월동 묘지였고, 그 스태프들 한 20여 명을 데리고 망월동 묘지를 참배를 했어요. 참배를 하면서 제가 감독이니까 제가 앞에 나가서 그 5.18 영령들께 약속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5.18 영화를 만들어서 그 5.18 정신을 전 국민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겠다, 이걸 영령들께 약속을 드린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2년 동안 영화 제작을 하기 위해서 동근서주 정말 풍찬노숙하면서 했었지만 실패를 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영화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아직도 5.18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흥분하고 순간순간 공포를 느끼고, 제가 강주 금남로를 달리고 있고 도망치는 그런 순간순간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흥분되고 두렵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 5.18 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러니까 그 5.18의 주범들이 사회 곳곳에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영화 하는 걸 방해했고, 저는 그 당시에 그 전화 도청을 당했고 미행을 당했고 상당히 힘든, 그러면서 결국은 2년 동안 그 영화 제작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지만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마지막에는 그 조교 신부님하고 호남 쪽에 그 기업들, 혜태랄지 뭐 그 당시 기업들 찾아가서 투자 이제 호소도 했었지만, 뭐 그쪽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당장에 세무조사 나오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 하는, 그래서 결국은 2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못하고 이제 포기를 하고, 저는 대학교 교수로 갔었고 10년 동안 지방 대학에서 연극영화과 교수로서 재직을 했었고, 재직하면서 이제 영화 감독 데뷔를 했었고, 그 후에 그 강주 영령들하고 했었던 약속을 뭐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시 이제 제작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전 단계로서 제가 그 소설, 그러니까 저는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강주에 있었고, 그날을 이제 소설로 썼고 그걸 원작으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고요. 5월 18일에. 그리고 이제 저번에 국회에서 국회 시사회를 했고, 오늘 이제 영화 시사회를 했고 5월 7일날 이제 개봉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저는 제가 5월 28일날, 그러니까 제작 발표회 그 범국민 결성식을 하고 난 다음날 아침에 제가 망월동 묘지를 가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30년 만에 지키게 됐고요. 해서 제 나름대로는 제 할 바를 다 했다라는 후련함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이 영화를 가지고 5.18 정신을 전 국민의 정신으로
이렇게 승화시킨다는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지금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리고 아까 그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이 영화의 주제가 그 몇 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와 화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5월 18일생이 엄마를 살려준 코마 상태에 빠진 공수부대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그거는 관객들의 몫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올리버 스톤의 그 7월 4일생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도 제 영화 5월 18일생하고 그 시대 배경이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그 영화의 주인공인데 그 당시 시대 배경, 그러니까 빨갱이를 소탕하자는, 빨갱이로부터 조국을 지키자는 그런 사명감에 의해서 톰 크루즈가 군대에 들어가고 올남전에 파병까지 되고, 올남전에서 이제 실수로 양민을 학살하고 그 자기 동료를 실수로 이렇게 죽이는, 그것 때문에 이제 방황하게 되고 그 미국으로 돌아와서 끝없이 방황하다가 결국 이제 자기가 죽인 동료의 부모를 찾아가서 우리 영화에서처럼 용서를 빌어요. 제가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용서 못한다 하면서 이제 자리를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영화 5월 18일생에서 아니면은 절대 용서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무덤에서 그 애의 아버지가 그 병으로 이렇게 내리치려다가 결국은 그 못 치는, 근데 그게 용서로 그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게 하나의 이제 제가 제시하는 이 영화의 그 주제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우리 영화를 관통하는 게 알츠하이머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 기억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악몽하고 추억하고 같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악몽은 5.18의 악몽은 잊어버리고 싶은 거고, 추억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여자가 이제 남편을 찾았을 때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걸 약속을 지킨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억, 그 악몽을 이제 잊게 되는데, 근데 악몽만 잊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추억까지도 같이 이제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그에 따른 감독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시고. 이것만 할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에 따른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고, 공수부대 그 친구는 그 기억이, 악몽이 5.18 그 당시에 머물러 있고,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렇게 그 빠져 있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화해와 기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감독님을 늘 뵐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감독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 질문이나